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시작되면서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일시 정지하라고는 하는데 이거 대체 몇 초 동안 설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도 기간도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전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일단 핵심 원칙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개정된 시행 규칙에는 두 가지예요. 적색 신호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럼 적색 신호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서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두 가지예요. 예. 정지선에 선다. 저 그림처럼. 네, 정지선에 선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회전 방면에 들어서면 거기 일시 정지는 아니죠. 예. 보행자가 없으면 가는 것이고 있으면 일시 정지예요. 아, 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할게요. 네. 자,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그림처럼 전방 적색 신호가 신호. 적색이에요. 예. 그럼 일단 우회전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더라도 네. 지금 정지선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저 차 잘 섰네요. 정지선에. 횡단보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 횡단보도 앞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지선에. 정지선 앞에 서야 돼요. 네. 자, 일단 서요. 네. 서고 우회전 하려고 했으니까 잠깐 섰다가 네. 우회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고 있다. 그러면 서야죠. 서야 돼요. 네. 사람이 없어요. 그럼 녹색 신호에도 지나가면 돼요. 아, 그게 핵심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자, 적용이 어떻게 해야 예. 됩니까? 전방 신호가 녹색이에요. 자, 저기서는 녹색일 때는 어차피 다 직진을 하고 있으니까 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만 예. 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라는 조건이겠죠. 다 직진 차량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직진할 수가 있다. 예. 일지정지 없이. 예. 그리고 또 우회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회전할 때도 네. 멈출 필요 없이 그렇죠. 전방 신호 녹색이면 그땐 그냥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보행자나 또 보행을 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잠정적 보행자까지 봐야죠. 아, 건너지 않았지만 예. 건널 것 같아. 그것은 일지정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운전 10년, 20년 하면 그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예. 잠정적 보행자까지 보고 통과를 해야죠. 자,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단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우회전할 때도 일단 멈출 필요 없이 갈 수 있어요. 예, 우회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우회전 방면의 횡단보도에 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건데 있으면 당연히 당연히 서야죠. 일시정지. 네. 그런데 네. 아직 횡단보도를 막 건너서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인도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올 것 같아요. 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일지정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일시정지 할 때 그냥 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건너편도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좌우를 살핀다. 예. 그리고 보행자를 살핀다예요. 그러면 그 보행자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예. 횡단보도를 진입하려고 하는 잠정적 보행자까지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멈춰 섰을 때 예. 좌우를 살핀다. 예. 건널 것 같은 보행자가 있는지도 살핀다.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 짚어봤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복잡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네. 질문을 드릴 건데 앞에 제가 팻말을 하나 놔드렸어요. 이거 좀 어려운 걸로 내지 마시고요. 자, 맞으면 O, 네. 틀리면 X. 예. 자, 그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같이 맞춰보시죠. 첫 번째 궁금증 보여주시죠. 자, 일시 정지. 1초만 서도 된다. OX 어떻습니까? 자, 이거 X입니다. X예요? 예. 1초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요것은 물론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것은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은 사회적 통념상 한 3초를 봅니다. 3초. 3초. 근데 여기서 멈춤이면 저 말이 맞아요. 1초가. 멈춤이면. 정지면 저 말이 맞아요. 예. 근데 일시 정지예요. 예. 일시는 뭐예요? 일정 시간이에요. 여기서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멈추고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럼 아무리 눈동자가 빨라도 이걸 뭐 난 1초에 다 살필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좌우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건너오는 운전자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행자의 보호예요. 예. 보행자의 안전이기 때문에 나는 살필 수 있다가 아니라 보행자를 살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안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최소의 시간이 3초고 예. 그리고 자동차가 메커니즘으로 볼 때 딱 정지를 했어요. 출발을 하려면 정지하고 출발이 안 돼요. 정지하고 나서 출발을 하려면 가속 페달을 하려면 그것도 3초 걸려요. 그러니까 통념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3초 정도를 최소한이에요. 예. 3초 정도를 본다. 예.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전방 신호가 이제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하더라도 네. 그 정지선 앞에 멈추라는 거는 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네. 거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는지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널려고 하는 보행자가 네. 있는지까지 살필 시간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자동차 이거 멈췄다가 가는데 한 3초 정도 걸리는데 네. 또 동시에 내가 살펴야죠. 좌우를 살필 시간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 한 3초. 네. 최소한의 3초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빠뜨리면 안 되는 게 그냥 3초 멈췄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펴봐야지. 여기도 보행자를 살핀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초예요. 예. 스탑의 의미는 멈추고 나서 일시정지가 정지면 그 말이 맞아요. 일시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보호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이 3초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럼 이게 행동으로 좀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멈추고 고개를 좀 좌우로 이렇게 돌려서 네. 사람이 있나 없나 네. 살피고 출발한다. 근데 왜 좀 지뢰증자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왜 어렵냐? 수십 년 동안 그냥 갔어요. 그렇죠. 일시정지에서 갔고 또 차는 보행자가 알아서 살피겠지. 예. 근데 이 개념을 반대로 바꾼 거예요. 즉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정지를 한다. 예. 그것도 횡단보도가 아니라 정지선에. 예. 지금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라. 예. 이거 행동으로 익히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궁금증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보여주시죠. 자, 일시 정지를 했는데 차량 간의 간격이 조금 뭐 좁거나 아니면 또 멀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적발이 될까요? 문제인가요, 이것도? 그것은 뭐 적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일시정지를 했는데 너무 차 간격이 좁다. 그럼 뒤차 보고 조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겠다. 예. 그게 뭐 많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행자와 관계없는 차 대 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예. 일시정지를 했는데 움직였어?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시 정지를 어겼냐 안 어겼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문제죠. 보행자 안전에 해를 끼쳤냐 그렇죠. 아니냐 이거니까. 그렇죠. 뒤차니까 앞에 차가 멈춰 서 있고 뒤에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닌 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간격이 조금 그렇죠. 너무 안전거리 멀어 보여서. 확보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궁금증, 요것도 중요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궁금증 보여주시죠. 네, 이거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차가 정지선에 멈췄어요. 됐어요. 근데 이제 보통 뒤에도 이제 뒤따르는 차량이 있으니까 뒤에도 다 이제 멈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앞에 차가 잠깐 멈췄다가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좌우 살피고 한 3초 있다가 네. 갔어요. 예.
그러면 뒤에 차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또 정지선 앞에서 멈춰 서야 됩니까? 네. 보여주시죠. 그것은 멈춰 서야 돼요. 아, 그래요? 멈춰 서야 된다. 왜냐하면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자동차의 입장에서 보면 야, 앞차가 멈춰서도 보행자를 살폈으니까 우리 쭉 가면 되지. 뒤따라서. 대표로 살폈는데 뭐 매번 살피냐. 예. 이걸 반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행자의 입장이에요. 나 저 차 앞차 지나가면 횡단보도 건너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뒤따른 자동차가 좀 간격이 있어서 차 2대 지나가면 나 횡단보도 건너가야지 보행자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차가 일지정지했기 때문에 뒤차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차가 일지정지했기 때문에 나도 일지정지하고 뒤차도 일지정지해야 된다. 지금 시행규칙의 가장 예.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한다예요. 아, 정지선 앞에 정지한다. 그게 가장 이번 모든 개정된 차량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군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 대가 있더라도 앞에 차가 멈췄다 간다 그러면 뒤에 차도 또 멈췄다 가야 되고 그 네. 뒤에 차도 또 멈췄다 가야 된다. 네. 이 원칙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 녹색 신호다. 그거는 살피고 나서 뭐 안전하게 간다니까 앞차가 안전하게 살폈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건 말이 돼요. 예. 적색 신호일 때는 예. 앞차가 일시정지, 나도 일시정지, 너도 일시정지, 우리 모두 일시정지한다. 예, 너도 나도 다 그렇죠, 그렇죠. 전방의 적색 신호는 일시정지 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정지선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 궁금증 보여주시죠.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까지 건넌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OX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근데 이렇게 또 말을 달 수가 있어요. 거의 다 건너갔다. 다 건너가 3걸음 남았다. 예. 이 사람이 보행을 뒤로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거의 다 건너간 것 같을 때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뭐 거는 그 정도야. 사실 어떻게 단속 기준에 예. 완전히 뭐 발걸음을 뗀 뒤가 아니라 완전히 거의 다 건너갔다. 예. 그러면 일지정지에서 이제 자동차가 주행해도 되는데 만약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 같다. 갔다. 잠재적으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너갔다는 2걸음 남았다는 별 의미가 없어요. 2걸음 더 걸으면 횡단보도 진입한다. 이게 일지정지예요. 이걸 해야 돼요. 네네네. 건너갔다는 2번째예요. 거의 다 이제 건너간 경우에 네. 물론 또 뒷걸음을 쳐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네. 근데 요것도 이제 어쨌든 안전한 곳까지 이미 거의 다 네. 건너갔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또 문제는 이거 진입할 것 같은 보행자가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셨어요. 네. 예, 요거 원칙도 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보여주시죠. 자, 이륜차, 오토바이는 단속 제외 대상입니까? X예요. 네. 예. 단속이 됩니다. 왜냐? 이륜차예요. 차.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자동차예요. 예.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배달 이륜차들 뭐 치킨, 피자 싣고 횡단보도 보행자들 살피고 어떻게 가냐 이거 다 식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치킨도 중요하고 피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 보행자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이 비사업용들. 뭐 택시라든지 이륜차라든지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시정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그동안 통과돼 왔고 예. 사고를 유발시켰던 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생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 되는 법적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륜차도 적발이 되고 앞으로 이 위반 시에 뭐예요? 이륜차도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벌점도 10점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륜차 분들 앞으로 절대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일 때 그동안 정말 슬금슬금 갔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예. 만약 살피지 않아서 발생된 것은 모든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자 이렇게 우회전 할 때 이제 일시정지하도록 네. 요 규칙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게 보행자 보호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더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 왜 이렇게 까다롭고 힘드냐 운전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OECD 국제 교통 법규예요. 그리고 적색 신호뿐만 아니라 녹색 신호일 때도 일시 정지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보완이 된다면 이 혼선이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전 전용 신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명쾌하게 보행자나 그리고 운전자들이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호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전용 신호. 예. 네. 자 그리고 우회전 일시정지 잘 지켜서 보행자 보호하자는 취지가 또 잘 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헷갈리는 원칙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